안녕하세요. 술래벌떡 술통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와 다른 중국의 음주 문화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인의 저녁 식사는 보통 한 자리에서 식사와 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편입니다. 우리도 손님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당연히 술이 곁들여지지만 중국인들은 한 자리에서 식사와 술, 그리고 가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처럼 식사 후 2차, 3차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이 우리에 비해 매우 긴 편입니다. 그렇다고 2차, 3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식사 초대를 받아 참석하는 경우에 식탁의 자리 배치에도 중국의 예절이 있으니 그런 자리에 참석할 때는 자리를 안배해 주기 전에 임의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식사 시간이 길면 당연히 이야기도 많아지고 술을 마시는 양도 많아지겠죠. 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듯이 술주정은 절대 금물입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인만큼 술을 좋아하지만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구경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큰 신뢰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우리와 다른 중국인의 음주 문화에 대한 몇 가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술잔을 돌리지 않는다. 요즘은 우리도 술잔을 돌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돌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식기나 술잔을 돌려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술은 내 술잔에, 상대방 술은 상대방 술잔에 따라서 권하는 게 중국인의 음주 예절입니다. 일행이 많으면 식사 테이블이 넓어서 손이 닿지 않는 경우에 누군가에게 술을 권하고 싶다면 내 술잔과 술병을 들고 상대방 자리로 옮겨가서 내 술은 내 술잔에, 상대방 술은 상대방 잔에 따라서 건배를 하면 됩니다. 둘째, 첨잔 문화. 우리나라에서는 첨잔은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분에게 술을 올리면서 하는 의식이라서 첨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상대방이 술잔을 다 비우지 않아도 수시로 잔을 채워줍니다. 물론 제 술잔이 비어서 제 스스로 첨잔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따라주는 대로 다 마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셋째, 자, 그러면 어떤 때 술잔을 비워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술잔을 비우지 않아도 될까요? 상대방과 술잔을 부딪히며 깐 또는 깐베이라고 할 경우엔 술잔을 비우는 게 좋습니다. 다만 술잔을 부딪히지 않고 말로만 깐을 할 경우엔 원하는 만큼만 마셔도 괜찮습니다. 넷째, 빈잔 보여주기. 술잔을 부딪히고 깐 또는 깐베이를 했을 경우 술잔을 비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간혹 술잔을 머리에 털어서 다 마셨다고 보여주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것은 비슷한 면이 있긴 하네요. 다섯째, 쌍희. 글자 그대로 기쁨을 배로 만끽하자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술을 권할 때 두 잔을 권하는 경우가 바로 쌍희를 의미합니다. 간혹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할 경우엔 많이 취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강소성 수저우에서 1대 17로 마시는데 상대방 17명이 돌아가며 제게 쌍희 세례를 퍼붓는 동에 약간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미지근한 술 마시기. 중국에서는 바이주나 황주를 냉장 보관해서 파는 식당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한국 식당이나 조선족 식당에서 바이주를 냉장고에 보관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심지어 맥주도 냉장 보관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바이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냉장 보관해서 판매하는 곳이 점차 늘어가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상온에 보관한 맥주를 팔고 마시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심지어 남쪽의 더운 지방에서도 상온의 맥주를 마시는 게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찬 맥주를 주문하지 않으면 상온 맥주를 갖다 주기 때문에 주문할 때 꼭 차가운 맥주, 빙더 피주를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7째, 고개나 몸을 돌리지 말기. 우리나라에서는 윗사람과 술을 마실 때는 잔을 부딪힌 후 고개나 몸을 돌려 술을 마시는 게 예의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몸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리고 마시면 상대방에게 당신이 좀 불편합니다 라는 의미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보며 술잔을 부딪히고 함께 속도를 맞춰 술을 마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술잔을 부딪혔으면 잔을 비우도록 하십시오. 8째, 여럿이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혼자만 술을 마시지 않는다. 여러 명이 음식과 술을 곁들이며 식사 시간을 이어갈 때 간혹 나는 술을 마시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에 열중하느라 술을 마시는 템포가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일행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수다를 떠는구나 하며 나홀로 홀짝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왁자지껄한 상황이라도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술을 권하면서 함께 마셔야 합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일행이 많아서 식탁이 아주 넓을 때 팔이 닿지 않는 누군가에게 술을 권하고 싶으면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술잔을 식탁 바닥에 2번 탁탁 치고 마시면 됩니다. 멀어서 술잔을 부딪히지 못하니 바닥을 대신 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굳이 술잔을 다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혼자서만 술을 마시면 술에 환장한 놈처럼 보이니 절대 혼자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9째, 좋아하는 술을 갖고 다닌다. 맥주를 갖고 다니는 경우는 없지만 바이주나 포도주는 내 취향이나 초대하는 손님의 취향에 어울리는 술을 갖고 다닙니다. 보통 차 트렁크에 바이주 몇 박스는 늘 싣고 다니며 저녁 식사에 대비를 합니다. 중국에는 술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식당에서 일일이 갖춰놓기가 불가능합니다. 나름 웬만큼 갖춰놨어도 중국의 술 종류에 비하면 3발의 피인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식당에 내가 좋아하는 술을 들고 가서 마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술잔 세팅비를 실비로 받거나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서 내용은 직접 가져온 술을 마심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식중독 등에 대해 식당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술을 갖고 마시면 간혹 싫어하는 식당도 있습니다만요. 중국에서는 손님이 술을 지참하고 갔을 때 식당에서 거절을 하면 과태료를 묻습니다. 10째, 일로평안, 일루핑안, 16가지 음식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일루핑안, 중국인들은 작별을 할 때 일루핑안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일루순펑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일루는 중국 발음으로 1과 6, 일루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전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할 때 16가지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일루핑안의 인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각별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예절입니다. 이상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겪은 중국인의 술자리 문화를 두서없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중국은 한족을 비롯해 56개의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 민족마다 독특한 음주 문화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중 몇몇 소수 민족의 술 마시는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술래벌떡 술통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